어머님, 여기에 뭘 숨기신 거예요? 마당은 손대지 말거라. 그대로 두는 게 제일이다. 시어머니 한말순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서은정은 빗자루를 든 채 멈춰 섰어요. 장독대 앞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냥 정리 좀 하려고요. 말순은 고개를 저으며 은정의 손을 잡았어요.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은정은 새벽 6시에 일어나 한옥 창문을 열었어요. 처마 밑으로 비스듬히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5월의 아침 공기는 시원하고 상쾌했어요. 아직 더위가 오기 전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이었습니다. 마루로 나서자 마당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넓지는 않지만 아담한 크기였습니다. 한쪽에는 장독대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크고 작은 장독 7개가 일렬로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오래되어 표면이 거칠었고 어떤 것은 비교적 새 것처럼 윤이 났어요. 마당 한가운데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덮개가 씌워져 보존되고 있었어요. 그 옆으로는 작은 텃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추, 상추, 깻잎이 초록빛을 뽐내며 자라고 있었어요. 은정은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낙엽 몇 장과 먼지가 여기저기 쌓여 있었어요. 정성스럽게 쓸어내는 이 시간이 하루를 여는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집으로 온 지 1년하고도 2달이 흘렀어요. 작년 3월의 일이었습니다. 남편 박성호가 먼저 제안했었어요. 여보, 우리 시골로 내려가서 살까? 퇴근길 차 안에서 성우가 갑자기 꺼낸 말이었습니다. 은정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진심이야. 이 생활 지겨워. 매일 똑같잖아. 성우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회사 생활 10년 차였어요. 승진도 했고 연봉도 나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잖아. 우리가 내려가서 같이 살면 어떨까? 은정은 망설였어요. 34의 나이에 퇴직한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눈빛이 진심처럼 보였어요. 결국 2달 뒤 그들은 짐을 싸서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처음 이 집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한옥 특유의 나무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장독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한말순이 대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은 체구의 등이 약간 굽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흰 머리를 뒤로 깔끔하게 묶고 한복을 입은 모습이 단정했어요. 어머니, 성우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만 끄덕이며 손짓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많은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방이 3개 보였어요. 안채에 2개, 사랑채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말순이 안채 한 방을 내주었어요. 여기서 지내거라. 짧은 말이었습니다. 은정과 성우는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첫 며칠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은정은 도시 생활에 익숙했어요. 아파트 생활, 엘리베이터, 가까운 편의점, 배달 음식까지. 하지만 여기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걸어서 20분이 걸렸어요. 버스는 하루에 4번만 다녔습니다. 편의점은 없었고 작은 슈퍼마켓 하나가 전부였어요. 밤이 되면 가로등도 거의 없어 깜깜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몸이 리듬을 찾아갔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당을 쓸고 텃밭을 돌보고 장독을 관리하는 일들이 하루를 채워나갔어요. 말수는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아침 인사, 저녁 인사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어머님, 이거 맛있어요? 은정이 처음 만든 김치찌개를 내놓으며 물었던 날이 기억났습니다. 말수는 한 숟가락 떠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이 많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에 은정은 묘하게 안도감을 느꼈어요. 며칠이 지나고 은정은 마당 청소를 자신의 일과로 삼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낙엽을 쓸고 장독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독 하나를 조금 옮기려고 했던 때였어요. 위치가 애매해서 빗자루질하기 불편했거든요. 은정이 장독을 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건 옮기면 안 돼. 뒤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다른 톤이었습니다. 은정은 손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어머님? 그 자리가 맞아. 그대로 둬. 말순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은정은 장독에서 손을 뗐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은정은 장독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은 남았어요. 왜 그 자리여야 하는 걸까? 다른 곳에 놓으면 안 되는 걸까?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은정이 마당을 쓸다가 장독대 쪽을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7개의 장독이 일렬로 놓여 있었지만 간격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가까이, 어떤 것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왜 이렇게 놓여 있는 거지? 혼잣말이었는데 말순이 들었나 봅니다. 마루에 앉아있던 말순이 입을 열었어요. 자리가 있어서 그래. 자리요? 그래. 제 자리 말이야.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그날도 궁금증만 키운 채 청소를 마쳤어요. 여름이 왔고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어요. 마당에 물이 고였고 텃밭의 작물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은정은 우산을 쓰고 나가 배수로를 확인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장독 주변의 물이 이상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마치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독의 위치 때문인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거. 은정이 말순에게 물으려다 멈췄습니다. 말순은 마루에 앉아 비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평온했습니다. 물길이 보이니? 말순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장독 때문에 물이 그쪽으로. 그래, 그래서 저기 있는 거야. 물길을 만들려고요? 옛날부터 그랬어. 이 마당은. 말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은정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말순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들고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은정은 이제 이 집의 리듬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마당을 쓰는 것도, 조용한 저녁을 보내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성우도 달라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사랑채에서 책을 읽거나 인터넷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점차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동네 어르신들과 장기를 두러 나갔어요. 여보, 나 오늘 김 선생님이랑 산책 가기로 했어. 그래, 조심히 다녀와. 부부 사이도 평온했습니다. 도시에서의 날카로운 공기는 사라지고 여유가 생겼어요. 하지만 은정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궁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독의 위치, 말순의 짧은 말들, 그리고 이 집에 깃든 무언가.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 은정은 마당에 나가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장독 위에도 하얗게 눈이 쌓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눈을 털어냈어요. 조심해서 하거라. 말순이 마루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무릎에 덮고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은정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아니야. 그냥 추워서 그래. 말수는 고집스럽게 거부했습니다. 은정은 더 이상 권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은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말순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성우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자? 응? 왜? 어머님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성우가 눈을 떴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내일 병원 모시고 가볼게. 응, 그래야 할 것 같아.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말수는 더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난 안 가. 병원 싫어.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괜찮다니까.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 거야. 결국 그날도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은정은 불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틀 뒤 새벽이었습니다. 은정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기침 소리였습니다. 말순의 방에서 들려오고 있었어요. 급히 일어나 말순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말순이 침대에 누워 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 말순은 손을 저었지만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은정은 서둘러 성우를 깨웠습니다. 여보, 빨리 일어나. 어머님이. 성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말순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니, 지금 바로 병원 가야 해요. 이번에는 말순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성우는 급히 차키를 들고 나갔습니다. 여보, 어머님 모시고 내려올게. 은정과 성우는 말순을 부축해 차에 태웠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어요.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40분이 걸렸습니다. 성우는 평소보다 빠르게 운전했어요. 은정은 뒷좌석에서 말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곧 도착해요. 조금만 참으세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말순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검사가 시작되었어요. 은정과 성우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희가 아들, 며느리입니다.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은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폐렴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요.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수는 그날부터 입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정은 매일 병원을 오갔어요. 병실에서 말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머님, 뭐 생각하세요? 마당. 네. 마당이 걱정돼. 은정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마당이 걱정이라니요. 어머님, 마당은 제가 잘 관리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장독은? 네, 장독도 그대로 있어요. 말수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2주일째 되던 날 말순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가 급히 불렀어요. 가족분들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정과 성우는 서둘러 병실로 갔습니다. 말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은정을 봤습니다.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고 했어요. 은정이 다가가자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당은 손대지 말거라. 내 어머님 그대로 두는 게 제일이다. 그것이 말순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연결식이 끝난 건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있었어요. 서은정은 장례식장 밖에 서서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모습이 지쳐 보였어요. 사흘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 선 박성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오히려 너무 담담해 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조문객이 떠났어요. 은정과 성우는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빈소는 텅 비어 있었어요. 말순의 영정 사진만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사흘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우는 그런 은정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위로의 손길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어요. 한참이 지나고 은정이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성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리하고 가자. 응. 두 사람은 빈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화환을 치우고 부의금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영정 사진과 위패를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았어요. 모든 절차가 끝난 건 저녁 6시였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가랑비였습니다. 은정은 우산을 펼쳤어요. 차 어디 세웠어? 주차장이야.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우산 아래에서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차에 탔어요. 성우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켜지며 앞을 비췄어요. 비가 유리창을 적셨습니다. 집으로 갈까? 성우가 물었어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차가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했어요. 집까지는 2시간 거리였습니다. 라디오를 켰지만 곧 껐어요. 조용한 게 나았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성우가 휴게소에 차를 세웠어요. 잠깐 쉬었다 가자. 응. 휴게소는 한산했습니다. 평일 저녁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두 사람은 커피를 사서 창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피곤하지? 성우가 물었어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좀. 집 가면 푹 쉬어. 응. 침묵이 흘렀어요.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주차장의 차들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성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은정은 성우를 봤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앞으로 계획 말이야. 계획? 성우는 커피 잔을 내려놓았어요. 은정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 도시로 돌아가려고. 은정은 잠시 멈췄어요. 성우의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뭐라고? 서울로 다시 올라가고 싶어? 갑자기가 아니야. 사실 몇 달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은정은 말문이 막혔어요. 커피 잔을 들었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잖아. 이제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대로야. 우리 여기 내려온 이유가 어머니 때문이었잖아. 성우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그럼 집은? 팔아야지. 팔아? 응. 어차피 관리도 힘들고
팔아서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하나 사면 돼. 은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진심이야? 응. 어머니 장례식 끝나자마자 이런 얘기를 언제 하겠어. 지금 해야지. 성우의 태도가 단호했습니다. 은정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나는 싫어. 뭐? 나는 안 가. 여기 있을 거야. 성우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왜? 당신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떠날 생각이었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뭐야? 어머니 돌아가신 지 사흘밖에 안 됐어. 근데 벌써 집 팔고 떠날 생각을 해? 은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왜? 내가 잘못 말했어? 성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눈을 감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우리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금은 둘 다 피곤해. 싫어. 지금 이야기할 거야. 여보, 나는 안 가. 집도 안 팔아. 은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성우는 그런 은정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당신 진심이야? 당연하지.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건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성우가 먼저 일어섰어요. 가자.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하자. 은정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차에 다시 탔습니다. 남은 1시간을 아무 말 없이 달렸어요.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빗소리와 와이퍼 소리만 들렸어요. 밤 9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당이 보였어요. 어두웠지만 장독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비에 젖어 있었어요. 들어가자. 성우가 먼저 현관으로 갔어요. 은정은 잠시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당은 손대지 말거라. 은정은 고개를 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잤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은정은 눈을 떴어요.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어젯밤 성우와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9시였어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마당을 내려다봤어요. 장독들이 아침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린 비로 젖어 있던 것들이 말라가고 있었어요. 은정은 옷을 갈아입고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로 갔어요. 성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채에 있는 것 같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커피를 타서 마루에 앉았어요. 따뜻한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생각이 많았습니다. 성우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도시로 돌아가자. 집을 팔자. 안 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사랑채 문이 열렸습니다. 성우가 나왔어요. 은정을 보더니 멈췄습니다. 일어났어? 응. 성우도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탔어요. 은정 옆에 앉았습니다. 둘 다 마당을 바라봤어요. 잘 잤어? 아니, 나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 이야기 생각해봤어? 응. 그래서? 은정은 성우를 봤습니다. 눈을 마주쳤어요. 나는 안 갈 거야. 성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왜 그렇게 고집을 피워? 고집이 아니야. 그럼 뭔데? 은정은 마당을 가리켰습니다. 이 집이 좋아. 여기서 살고 싶어. 도시가 더 편할 텐데. 편한 게 다가 아니잖아. 성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은 여기가 싫어? 은정이 물었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응, 왜? 답답해. 할 게 없어. 사람도 없고, 마을 사람들 있잖아. 그게 아니라, 내 사람들 말이야. 친구들, 동료들. 은정은 이해했어요. 성우는 사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도시 생활이 몸에 맞았어요. 그럼 당신 혼자 가. 뭐? 당신 혼자 서울 가. 나는 여기 남을게. 성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대로야. 우리 따로 살자. 여보, 나는 이 집을 지킬 거야. 어머님이 그러셨어. 마당은 손대지 말라고. 성우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중요해. 왜?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신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이 있었어요. 성우는 일어섰습니다. 알았어.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도 가고 싶은 대로 해.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은정은 성우를 봤어요. 슬픔이 밀려왔지만 참았습니다. 모르겠어.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 성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은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마시지 않고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정은 마당을 청소했어요.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쓸었습니다. 낙엽과 먼지를 치웠어요. 장독 주변도 정리했습니다. 땀이 났어요. 5월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잠시 쉬려고 마루에 앉았어요. 그때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어요. 장독 하나를 옮기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위치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조금만 옮기면 청소하기 편할 것 같았습니다. 은정이 장독을 밀려는 순간이었어요. 그건 안 돼. 말순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큰 목소리였어요. 은정은 깜짝 놀라 손을 뗐습니다. 어머님? 말순이 다가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건 자리가 있어. 자리요? 그래. 제 자리. 무슨 뜻이세요? 말순은 장독을 가리켰어요. 이것들은 다 자리가 정해져 있어. 함부로 옮기면 안 돼. 왜요? 말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나중이요? 그래. 때가 되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은정은 궁금했지만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은정은 장독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 기억이 지금 다시 떠올랐습니다. 은정은 장독대를 바라봤어요. 7개의 장독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은정은 간단히 식사를 준비했어요. 김치찌개와 밥이었습니다. 성우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사랑채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녁 먹어. 나 괜찮아. 그래도 혼자 먹어. 나는 배 안 고파. 은정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어요. 거실로 돌아와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고 그만뒀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마루에 앉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어머님, 은정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마당은 손대지 말거라. 그대로 두는 게 제일이다. 네, 어머님. 지킬게요. 밤이 되었습니다. 은정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성우와의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헤어지게 될까요? 은정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 말순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겠다는 것.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지만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꿈을 꿨어요. 말순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장독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은정이 다가가자 말순이 돌아봤습니다. 잘 지키고 있구나. 네, 어머님. 고맙다. 말순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은정은 잠에서 깼어요. 새벽이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이 보였어요. 장독들이 아침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킬게요. 약속이에요. 은정은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은정과 박성호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각자의 공간에서 지냈습니다. 은정은 안채에, 성호는 사랑채에 있었어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은정은 6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어요. 성호는 8시쯤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다시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점심을 먹을 때도 따로 먹었어요. 은정이 밥을 해놓으면 성호가 나와서 덜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같이 앉아서 먹지 않았어요.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정은 혼자 식사를 했어요. 성호는 사랑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변화가 있었어요. 아침에 성우가 큰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은정이 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어요. 여보, 성우는 은정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나 서울 갈 거야. 은정은 빗자루를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언제? 지금. 그렇게 급하게? 더 있어봐야 소용없잖아. 성우는 가방을 현관에 내려놓았어요. 다시 사랑채로 들어가 짐을 더 가져왔습니다. 박스 2개였어요. 차에 싣고 갈게. 응. 은정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우는 오가며 짐을 차에 실었어요. 글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와 책, 그리고 노트북이 전부였어요. 10분쯤 지나 짐을 다 실었습니다. 성우가 다시 마당으로 왔어요. 은정 앞에 섰습니다. 연락할게. 응. 집 잘 지켜. 그럴게. 성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돌아서서 차로 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은정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어요. 차가 대문을 나갔습니다.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점점 멀어졌습니다.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은정은 서 있었어요. 차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당 한쪽의 장독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은정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집을 바라봤어요. 한옥의 처마, 마루, 창문들 모두 조용했습니다. 이제 혼자구나. 혼잣말이 나왔어요. 은정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빗자루를 옆에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배에서 소리가 났어요. 점심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은정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몇 개 있었어요. 밥을 덜어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김치와 계란찜을 꺼냈어요. 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2사람 분량으로 준비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인데 습관이 남아 있었어요.
앞으로는 적게 해야겠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식사를 시작했어요.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을 느끼려고 노력했지만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깨끗이 씻어 말렸어요.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조용했습니다. 평소에도 조용했지만 오늘은 더 조용한 것 같았어요. 사랑채에서 들리던 성호의 기척이 없었습니다. 은정은 사랑채 쪽을 봤어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가서 열어볼까 망설이다가 그만뒀어요. 대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가웠어요. 그늘을 찾아 마루에 앉았습니다. 장독들을 바라봤어요. 7개.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햇빛을 받아 각자 다른 빛을 내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이걸 왜 그렇게 지키려고 하셨을까?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은정은 일어나 장독대로 갔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자세히 보였습니다. 표면의 질감, 색의 변화, 작은 금들까지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봤어요. 각각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개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자리가 있다고 하셨지. 말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은정은 장독들의 배치를 살펴봤어요. 일렬로 놓여 있었지만 간격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은 가깝게, 어떤 것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규칙이 있는 것 같았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모르겠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은정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뭘 해먹을까 고민했습니다. 혼자 먹는데 거창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었어요. 라면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었어요. 계란도 하나 넣었습니다. 파를 썰어 넣었어요. 닭글자 냄비째 들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마당을 보며 먹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혼자 먹는 라면도 괜찮네.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사실은 쓸쓸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머리를 말렸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아직 8시였지만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봤어요. 성호에게서 연락이 있나 확인했습니다. 없었어요. 은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하얀 천장. 아무 무늬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니 눈이 감겼어요. 잠들려는 순간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은 눈을 떴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였어요. 창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일어나 창문을 확인했어요. 잘 닫혀 있었습니다. 다시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부딪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은정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슬리퍼를 신고 방을 나갔습니다. 거실로 갔어요. 어두웠습니다. 불을 켰어요.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었습니다. 부엌도 확인했어요. 괜찮았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어요.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은은한 달빛이 마당을 비쳤습니다. 장독들이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은정은 천천히 걸어가 장독대를 확인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독을 보는 순간 멈췄어요. 뚜껑이 조금 비스듬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바람에 움직인 것 같았어요. 아까 그 소리가 이거였구나. 은정은 뚜껑을 제대로 덮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뭔가 느껴졌어요.
뚜껑 밑에 뭔가 끼어 있었습니다. 종이 같았어요. 은정은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달빛에 비춰봤어요.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말순의 글씨로 보였어요. 자리는 이유 없이 정해지지 않는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은정은 메모지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불을 켜고 자세히 봤습니다. 분명 말순의 필체였어요. 언제 여기 넣어둔 걸까요? 왜 넣어둔 걸까요? 은정은 메모지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자리는 이유 없이 정해지지 않는다.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장독의 자리를 말하는 걸까요? 더 생각해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은정은 메모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방으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금방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말순이 나타났어요. 장독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찾았구나. 어머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곧 알게 될 거야. 언제요? 때가 되면. 말순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은정은 잠에서 깼어요.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어두웠어요. 다시 잠들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메모지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메모지를 꺼냈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자리는 이유 없이 정해지지 않는다. 은정은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어머님, 뭘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느꼈어요. 이 집에, 이 마당에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은정은 혼자 사는 삶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혼자 식사를 하고 저녁에 마당을 바라보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성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은정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시간이 필요했어요. 대신 은정은 집에 집중했습니다. 청소를 더 꼼꼼히 했어요. 텃밭도 정성스럽게 가꿨습니다. 장독들도 자주 살펴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날씨가 변했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었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랑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새졌어요. 은정은 빨랫감을 거두러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빗줄기가 거세졌어요. 급히 빨래를 걷어들고 집 안으로 뛰어왔습니다. 비가 쏟아졌어요. 마당이 순식간에 젖었습니다. 장독들도 빗물을 맞고 있었어요. 은정은 마루에 앉아 비 오는 풍경을 봤습니다. 빗소리가 시원했어요.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1시간쯤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오후 4시쯤 완전히 멈췄어요.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비쳤습니다. 마당이 반짝였어요. 빗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은정은 장화를 신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물웅덩이를 피해 걸었습니다. 텃밭을 확인했어요. 작물들이 비를 맞고 생생해 보였습니다. 장독대 쪽으로 갔어요. 장독들도 빗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독 근처에 왔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땅이 움푹 파여 있었어요. 은정은 무릎을 꿇고 자세히 봤습니다. 장독 바로 옆이었어요. 흙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비 때문에 그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다른 곳은 멀쩡한데 여기만 그랬어요. 손으로 흙을 만져봤습니다. 젖어 있었지만 아래쪽은 단단했어요. 마치 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뭐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은정은 일어나 창고로 갔습니다.
작은 삽을 가져왔어요. 다시 그 자리로 와서 조심스럽게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파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삽에 뭔가 단단한 것이 부딪혔습니다. 은정은 손으로 흙을 걷어냈어요. 돌이었습니다. 평평한 돌이 나타났어요. 인공적으로 다듬은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더 파냈습니다. 돌의 가장자리가 드러났어요. 네모난 모양이었습니다. 크기는 한 팔 넓이 정도였어요. 은정은 돌의 가장자리를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같은 게 보였어요. 작은 철골이었습니다. 이걸 들어 올리라는 건가? 망설였어요. 괜히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은정은 철고리를 잡고 힘을 줬습니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온 힘을 다해 당겼어요. 돌이 조금씩 들렸습니다. 한쪽이 먼저 올라갔어요. 반쯤 열렸습니다. 그 아래로 어둠이 보였어요. 뭔가 공간이 있었습니다. 은정은 손을 멈췄어요. 숨을 고르며 아래를 들여다봤습니다. 계단이 보였어요. 아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놀라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은정은 돌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네모난 입구가 드러났어요. 핸드폰을 꺼내 손전등을 켰습니다. 아래를 비춰봤어요. 계단이 10여 개쯤 보였습니다. 그 아래는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어요. 내려가 봐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궁금증이 더 컸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계단에 발을 디뎠어요. 조심스럽게 한 계단씩 내려갔습니다. 계단은 돌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튼튼해 보였습니다. 10개의 계단을 다 내려가자 작은 공간이 나타났어요. 천장이 낮았습니다. 은정은 허리를 약간 숙여야 했어요. 핸드폰 불빛으로 주변을 비췄습니다. 사방이 흙벽이었어요. 하지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단단해 보였어요. 한쪽 벽에 선반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 위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은정은 다가갔습니다. 나무 상자였어요. 크지 않았습니다. 신발 상자만 한 크기였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은정은 상자를 들어 올렸어요. 가벼웠습니다. 뚜껑을 열어봤어요.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장부, 편지 묶음, 오래된 사진 몇 장이었어요. 이게 뭐지? 은정은 하나하나 꺼내봤습니다. 장부를 펼쳤어요. 손으로 쓴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날짜와 이름 그리고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편지도 열어봤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였어요. 역시 손글씨였습니다. 사진도 봤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숨겨둔 거야? 말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자리는 이유 없이 정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장독을 여기에 놓으신 거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입구를 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장독으로 표시를 해둔 거였어요. 은정은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돌뚜껑을 다시 덮었어요. 흙도 다시 덮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원래대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다시 열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테이블에 상자를 놓았습니다. 하나하나 꺼내 펼쳤어요. 장부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날짜는 50년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이름 옆에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수 마이너스 쌀 5말 빌려줌. 이술래 마이너스 돈 3만 원 빌려줌. 박철호 마이너스 농기구 빌려줌. 마을 사람들 간의 거래 내역 같았어요.
서로 돕고 빌려준 기록이었습니다. 편지도 읽어봤어요.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쓴 것 같았어요. 사진도 자세히 봤습니다. 뒷면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60년 전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이걸 지켜온 거야. 은정은 깨달았어요. 이것은 마을의 역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도우며 살아온 기록이었어요. 돈이 될 만한 유산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당을 손대지 말라고 하신 거구나. 말순의 마지막 말이 이제 이해되었습니다. 은정은 모든 것을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조심스럽게 뚜껑을 닫았습니다. 어머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은정은 알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알려야 하는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상자를 품에 안고 잠들었어요. 꿈에 말순이 나타났습니다. 잘 찾았구나. 네, 어머님. 이제 알겠니? 네. 조금은요. 말순이 미소를 지었어요. 넌 이 집의 주인이야. 이제 내가 지켜야 해. 네. 말순이 손을 뻗어 은정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잘할 거야. 그리고 사라졌어요. 은정은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이었어요.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상자는 옆에 놓여 있었어요. 은정은 상자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잘할게요, 어머님. 약속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서은정은 상자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매일 꺼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대신 마당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장독 아래의 입구 주변을 말이에요. 흙을 다시 정리하고 장독의 위치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점점 커졌어요. 지하 공간이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혹시 더 있는 건 아닐까요? 어느 날 아침 은정은 결심했습니다. 다시 내려가 보기로요. 점심을 먹고 장화를 신었어요. 삽과 손전등을 챙겼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어요. 장독 옆의 흙을 다시 걷어냈습니다. 돌뚜껑이 드러났어요. 지난번보다 쉽게 열렸습니다. 이미 한 번 열었던 터라 익숙해졌어요. 계단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내려갔어요. 10개의 계단을 지나 작은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번에 상자를 가져간 선반이 보였어요. 은정은 손전등으로 주변을 더 자세히 비춰봤습니다. 그때 한쪽 벽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다른 곳보다 색이 달랐습니다. 은정은 다가가 손으로 만져봤어요. 흙이 아니었습니다. 나무였어요. 판자로 막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여기 뭔가 더 있나? 은정은 판자 가장자리를 손으로 더듬었어요. 틈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넣어 당겨봤어요. 판자가 조금 움직였습니다. 은정은 더 힘을 줬어요. 삐걱 소리를 내며 판자가 떨어졌습니다. 뒤에 또 다른 공간이 나타났어요. 좁은 통로였습니다. 은정은 손전등을 비춰봤어요. 통로는 옆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길지 알 수 없었어요. 들어가 봐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은정은 허리를 숙이고 통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았습니다. 어깨가 양옆벽에 닿았어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3미터쯤 갔을까요? 통로가 끝났어요. 또 다른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넓었어요. 천장도 높았습니다. 은정은 허리를 펼 수 있었어요. 손전등으로 사방을 비췄습니다. 벽 한쪽에 또 선반이 있었어요.
그 위에 여러 개의 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항아리? 은정은 다가갔어요. 작은 항아리들이었습니다. 뚜껑이 덮여 있었어요.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가벼웠어요.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안에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 같았습니다. 꺼내서 펼쳤어요. 한글로 쓴 편지였습니다. 날짜는 40년 전이었어요. 말순 씨에게 지난번에 빌린 돈 이번 달 말에 갚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김영희 올림. 짧은 내용이었어요. 은정은 다른 항아리도 열어봤습니다. 모두 비슷한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감사의 말, 약속의 말, 사과의 말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순에게 쓴 편지였어요. 어머님이 이걸 다 모아두셨구나. 은정은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모든 편지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버텨온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은정은 편지를 다시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뚜껑을 덮었어요. 이것도 가져가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았어요. 한 번에 다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와야겠다. 은정은 통로를 되돌아 나왔어요. 첫 번째 공간으로 돌아왔습니다. 판자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어요. 계단을 올라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한참 어둠 속에 있었더니 눈이 부셨습니다. 돌뚜껑을 다시 덮었어요. 흙을 덮고 정리했습니다. 장화를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하에는 마을의 역사가 숨겨져 있었어요. 말순이 평생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왜 숨기신 걸까? 혼잣말을 했어요. 대답은 스스로 찾아야 했습니다. 아마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의 비밀을, 그들의 약한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요. 어려운 시절 서로 돈을 빌리고 물건을 빌려주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말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말수는 그것을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남기되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대단한 분이셨어. 은정은 감탄했어요. 말순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은정은 간단히 식사를 준비했어요.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을 먹으며 계속 생각했어요. 이 기록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나? 하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먼저 누군가와 상의해야 했습니다. 마을 이장님께 여쭤볼까? 좋은 생각 같았어요. 이장님은 마을에서 오래 사신 분이었습니다. 말순과도 친했다고 들었어요. 다음 날 은정은 마을 이장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걸어서 20분 거리였어요. 이장님은 70대 후반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정정하셨어요. 마당에서 화초를 가꾸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정이 인사했어요. 이장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 말순이네 며느리 아니가? 어쩐 일인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래, 들어오게. 이장님은 은정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마루에 앉았습니다. 이장님 부인이 차를 내왔어요. 고맙습니다. 은정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장님, 어머님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말순이 말인가? 그럼 뭐든지 물어보게. 어머님이 마을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시나요? 이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말순이는 마을의 기록자였지. 기록자요? 그래. 마을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은 것들을 기록했어. 돈이든 물건이든 말이야. 왜 그런 일을 하셨나요? 옛날에는 은행도 없고 믿을 곳이 없었거든.
그래서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살았지. 근데 그게 나중에 말이 많아지면 문제가 되곤 했어. 이장님이 설명했어요. 그래서 말순이가 중간에서 기록을 해줬어. 누가 누구한테 뭘 빌렸고, 언제 갚았고, 그런 걸 정확하게 적어뒀지.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머님을 믿었겠네요. 그럼 말순이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어. 비밀도 잘 지켰고,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가 되었습니다. 혹시 그 기록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장님이 은정을 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찾았나? 네. 은정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이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결국 찾았구나. 이장님도 아셨어요? 짐작은 했지. 말순이가 어디 숨겨뒀을 거라고. 근데 어디 숨겼는지는 몰랐어. 마당 아래였어요.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구나. 그 여자답네. 끝까지 지켜낸 거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정이 물었어요. 이장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네가 결정해야 해. 제가요? 그래. 말순이가 자네한테 그 집을 맡긴 거 아닌가. 그럼 자네가 주인이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기록인데. 맞아. 근데 그걸 어떻게 할지는 자네가 정해야 해. 공개할 건지 계속 숨길 건지. 이장님의 말이 무거웠어요. 은정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게. 서두를 필요 없어. 네. 감사합니다. 은정은 이장님 댁을 나왔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계속 고민했습니다. 공개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숨겨둬야 할까요? 집에 도착했어요.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장독들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어머님, 뭐가 맞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그날 밤 은정은 다시 꿈을 꿨습니다. 말순이 나타났어요. 고민하고 있구나.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을 따라. 제 마음요? 그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해. 말순이 미소를 지었어요. 난 더 이상 없어. 이제 내가 이 집의 주인이야. 내 방식대로 하면 돼. 하지만 잘할 거야. 난 믿어. 말순이 사라졌어요. 은정은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마당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장독을 비추고 있었어요. 제 방식대로. 은정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천천히 하기로요.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먼저 기록을 다 확인하고 정리한 뒤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서은정은 매일 지하로 내려갔어요. 항아리 속 편지들을 하나씩 꺼내 읽었습니다. 노트에 정리했어요. 날짜별로, 사람별로 분류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빌렸는지, 언제 갚았는지 기록했어요. 작업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편지가 많았어요. 300통이 넘었습니다. 모두 40년에서 60년 전의 것이었어요. 읽다 보니 마을의 역사가 보였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며 살았어요. 쌀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고, 농기구를 나눠 썼습니다. 어떤 편지는 눈물겹게 감사해야 하는 내용이었어요. 말순 씨 덕분에 아이들 굶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어떤 편지는 미안함을 담고 있었어요. 약속한 날에 갚지 못해 죄송합니다. 한 달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은정은 읽으며 자주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구나 싶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은정은 마지막 항아리를 열었어요. 그런데 이 항아리는 달랐습니다. 편지가 아니라
공책이 들어 있었어요. 꺼내서 펼쳤습니다. 말순의 필체였어요. 일기 같았습니다. 첫 장을 읽었어요. 1965년 3월 15일. 오늘부터 이 일을 시작한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내가 중간에서 기록하고 지켜주기로 했다. 말순이 26살 때였어요. 젊은 나이에 이런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은정은 계속 읽었어요. 공책에는 말순의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돕고 싶어 한다. 하지만 믿지 못해서 망설인다. 내가 그 믿음을 만들어주고 싶다. 오늘 김영수 씨가 쌀을 빌려갔다. 추수 후에 갚겠다고 했다. 꼭 지킬 거라 믿는다. 이술래 씨가 빌린 돈을 다 갚았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했다. 나도 기뻤다. 날짜별로 기록이 이어졌어요. 은정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공책 중간쯤에서 특별한 내용을 발견했어요. 1978년 8월 20일. 박철호 씨가 돈을 빌려갔다. 사업을 한다고 했다. 많은 금액이다. 걱정되지만 믿어보기로 했다. 1979년 5월 3일. 박철호 씨가 사업에 실패했다. 빌린 돈을 못 갚게 됐다고 울며 사과했다. 괜찮다고 했다. 천천히 갚으면 된다고. 1980년 12월 25일. 박철호 씨가 돈을 다 갚았다. 2년 반이 걸렸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생했다고 말해줬다. 은정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말순의 인내심과 믿음이 느껴졌습니다. 공책 뒷부분에는 다른 내용도 있었어요. 1995년 7월 10일. 이제 이 일을 그만둘 때가 된 것 같다. 마을도 변했다. 은행도 생겼고 사람들도 여유가 생겼다. 더 이상 내가 필요 없다. 하지만 기록은 남겨야 한다. 이것은 우리 마을의 역사다. 언젠가 누군가 이걸 찾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길 바란다.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이것을 지키겠다. 마당 아래 아무도 모르는 곳에.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은정은 공책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님, 말순은 평생 이 비밀을 지켜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간직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찾아주길 기다렸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은정이었어요. 은정은 공책을 품에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공책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지난 일주일간 정리한 노트도 옆에 놓았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해야겠다. 혼잣말을 했어요. 은정은 핸드폰을 꺼내 이장님께 전화했습니다. 이장님, 저예요. 결정했어요. 그래. 어떻게 하기로 했나?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요. 좋은 생각이야. 어떻게 할 건가? 먼저 마을 회관에 전시하면 어떨까요? 기록들을 정리해서요. 보고 싶은 사람만 볼 수 있게. 이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거 좋겠는데. 마을 사람들도 좋아할 거야. 자기네 부모님, 조부모님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 감사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지. 내가 마을 사람들한테 알릴게. 전화를 끊고 은정은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편지들을 스캔했습니다. 공책도 복사했어요. 원본은 소중히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정리하며 발견한 이름들을 적었어요. 현재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부모나 조부모 이름이 많았습니다. 2주일이 걸렸어요.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패널로 만들었습니다. 사진도 크게 인화했어요. 마을 회관에서 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날짜는 한 달 뒤로 정했어요. 이장님이 마을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은정은 바빴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말순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한 달 만이었습니다. 여보. 응, 잘 지내? 그럭저럭. 침묵이 흘렀어요. 성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 미안해. 뭐가? 그렇게 떠나서.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성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바빠. 준비할 게 많아서. 뭘 준비하는데? 은정은 전시회에 대해 설명했어요. 성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랬구나.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셨다니. 응, 나도 몰랐어. 혼자 다 준비하는 거야? 마을 분들이 도와주셔. 힘들지 않아? 아니, 재밌어. 성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거기 가도 될까? 전시회에? 응. 은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오고 싶으면 와. 고마워. 전화를 끊었어요. 은정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성우가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은정은 자신의 일에 집중했어요.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전시회 날이 왔어요. 전시회 당일 아침 서은정은 일찍 일어났어요. 긴장되었습니다. 옷을 골라 입고 거울을 봤어요. 단정해 보였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먹고 마을 회관으로 향했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이장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일찍 왔네? 네. 최종 확인하려고요. 두 사람은 함께 전시 패널을 점검했어요. 사진과 편지 복사본, 그리고 말순의 일기 일부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잘 됐어. 말순이가 보면 기뻐할 거야. 이장님이 말했어요. 은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전 10시 전시회가 시작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노인분들이 많았어요. 젊은 사람들도 부모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패널 앞에 서서 천천히 읽었어요. 자기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이름을 발견하면 놀라워했습니다. 어머, 우리 아버지 이름이 여기 있네. 이것 봐. 우리 할머니가 쌀을 빌렸다가 갚았다고 적혀 있어. 여기저기서 감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정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은정에게 다가왔어요. 말순이 며느리지? 네, 맞아요. 고마워. 이런 거 찾아내고 정리해줘서. 아니에요. 어머님이 남기신 거예요. 말순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우리 집이 어려웠을 때 많이 도와줬거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은정도 코끝이 찡했습니다. 어머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럼, 분명 기뻐할 거야. 오후가 되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어요. 회관이 가득 찼습니다. 은정은 준비한 말순의 공책을 꺼냈어요. 이장님이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습니다. 은정이 앞으로 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말순 어머님의 며느리 서은정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은정은 공책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어머님이 쓰신 일기예요. 마을 분들을 도우며 느낀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몇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은정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서로 돕고 싶어 한다. 하지만 믿지 못해서 망설인다. 내가 그 믿음을 만들어주고 싶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오늘 김영수 씨가 쌀을 빌려갔다. 추수 후에 갚겠다고 했다. 꼭 지킬 거라 믿는다.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 이름이야. 사람들이 웃었어요.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은정은 계속 읽었어요. 여러 구절을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웃고 때로 눈물을 흘렸어요.
마지막 구절을 읽을 때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을의 역사다. 언젠가 누군가 이걸 찾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길 바란다.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은 이 기록을 평생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알려지길 바라셨어요. 오늘 그날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회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정은 눈물을 닦았어요. 이장님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말순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전시회는 오후 5시까지 이어졌어요. 사람들은 자기 가족의 이야기를 찾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아버지가 당신 어머니한테 돈을 빌렸다가 갚았대요.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도 여기 나와요. 오래된 인연이 새롭게 발견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유대감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은정은 회관 밖으로 나왔어요. 숨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성우였습니다. 왔구나. 응. 늦어서 미안. 성우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전시회 봤어? 응. 다 봤어. 어땠어? 감동적이었어. 성우의 목소리가 진심처럼 들렸어요.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셨다니. 몰랐어. 나도 몰랐어. 침묵이 흘렀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여보. 성우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응? 나 잘못했어. 정말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집 팔고 떠나자고 한 거. 당신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성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울 가서 생각 많이 했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거. 당신이 여기 남겠다고 했을 때 이해해줬어야 했어. 근데 나는 내 생각만 했어.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진심으로. 은정은 성우를 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뭐가? 혼자 결정한 것. 당신이랑 상의하지 않고. 아니야. 당신은 잘못 없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될까? 은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모르겠어. 아직은. 그래. 시간이 필요해. 둘 다. 알아.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 당분간 서울에 있을게.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고마워. 가끔 연락해도 돼? 응. 성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전시회 정말 잘 만들었어. 수고했어. 고마워. 성우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성우가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여보. 응? 사랑해. 그건 변함없어. 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도. 하지만 그 뒤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성우는 다시 걸어갔어요. 점점 멀어졌습니다. 은정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지켜봤어요. 성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나도 사랑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그 말을 가져갔어요. 전시회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은정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을 가꾸고 저녁에 마당을 바라보는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과는 달랐어요. 마을 사람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말순이 며느리 잘 지내?
네, 할머니. 잘 지내요. 우리 집에 놀러와. 밥 해줄게. 고마워요. 은정은 외롭지 않았어요.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전시회 이후 마을 회관에서는 기록을 영구 보관하기로 했어요. 은정이 정리한 자료들을 마을 역사관에 전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봤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어요.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은정을 찾아왔어요. 은정아, 제안이 하나 있어. 뭔데요? 마을에서 자네한테 감사패를 주고 싶다는데. 감사패요? 그래. 말순이의 기록을 찾아내고 마을에 알려준 것에 대해서 은정은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당연한 일인데. 저는 그냥 어머님의 뜻을 따른 것뿐이에요. 제가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이장님이 웃었어요. 자네 참 겸손하구나. 말순이 닮았어. 어머님 칭찬이시면 기쁘게 받을게요. 그래도 마을 사람들 마음이니까 받아줘. 다음 주 마을 모임 때 전달하려고 해. 은정은 결국 동의했어요.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모임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은정도 참석했어요. 이장님이 앞으로 나와 감사패를 꺼냈어요. 오늘은 특별한 분께 감사를 전하려고 합니다. 서은정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은정이 앞으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은정 씨는 한말순 어르신의 기록을 발견하고 우리 마을에 알려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마을의 소중한 역사를 되찾았습니다. 이장님이 감사패를 건넸어요. 은정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공이 아니에요. 어머님의 공입니다. 맞아. 말순이 어르신의 공이지. 하지만 자네가 없었다면 이 기록은 영원히 땅속에 묻혀 있었을 거야.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은정은 감사패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감사패를 거실에 걸었습니다. 말순의 사진 옆에 나란히 놓았어요. 어머님 봐요. 마을 사람들이 주신 거예요. 혼잣말을 했어요. 말순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성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축하해. 이장님한테 소식 들었어. 잘했어. 은정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짧은 대화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칠 뒤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성호에 관한 것이었어요. 성호의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은정 씨? 나 도연이야. 성호 친구. 아, 도연 씨. 안녕하세요. 성호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요? 걔. 요즘 많이 힘들어해. 은정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서울 와서 일 구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나 봐. 나이도 있고 공백 기간도 있고 그리고 건강도 안 좋은 것 같아. 살도 많이 빠지고. 은정은 걱정이 되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원룸에 혼자 있어. 내가 가끔 밥 사주고 그래. 그렇군요. 은정 씨, 걔한테 연락 한번 해줘. 안 그러는 척하지만 은정 씨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알겠어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은정은 고민에 빠졌어요. 성호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하루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응. 성호의 목소리가 힘없었어요. 괜찮아? 응. 괜찮아. 도연이한테 들었어. 힘들다고. 침묵이 흘렀어요. 성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응. 좀 그래. 일은? 아직 못 구했어. 생각보다 어렵네. 건강은?
그냥 밥맛이 없어서 잘 못 먹어. 은정의 마음이 아팠어요. 병원은 갔어? 아니, 괜찮아. 거짓말. 당장 병원 가. 알았지? 성우가 작게 웃었어요. 알았어. 갈게. 약속이야. 응. 약속?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은정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응?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미안해. 괜찮아. 천천히 해. 난 기다릴게. 고마워. 아니야. 내가 고마워. 연락해줘서. 전화를 끊고 은정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성우가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버티고 있었어요. 은정도 외로웠습니다. 성우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시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며칠 뒤 은정은 결정했어요. 성우에게 택배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마당에서 키운 채소를 담았어요. 고추, 상추, 깻잎을 넣었습니다. 된장도 작은 통에 담았어요. 손수 만든 김치도 넣었습니다. 상자를 싸며 편지를 한 장 넣었어요. 여보, 잘 먹고 건강 챙겨. 혼자 있어도 밥은 잘 먹어야 해. 마당에서 키운 채소야. 신선할 거야. 마이너스 은정. 택배를 보냈습니다. 이틀 뒤 성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고마워. 채소 잘 받았어. 너무 맛있어. 당신 생각하며 먹었어. 은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먹어. 다음에 또 보낼게. 응. 고마워. 사랑해. 나도. 작은 교류였지만 두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 되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은정은 여전히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성우도 여전히 서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계속 연락했어요. 가끔 전화하고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은정은 한 달에 한 번씩 택배를 보냈어요. 시간이 답을 주길 기다렸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서은정은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어요. 단풍이 들어 빨갛고 노란 잎이 떨어졌습니다. 1년이 흘렀어요. 말순이 돌아가신 지 1년, 성우가 떠난 지도 거의 1년이 되어 갔습니다. 은정은 많이 달라졌어요. 더 강해졌고 더 평온해졌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 된 느낌이었어요. 마을 사람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자주 만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장독들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자리는 지키는 사람이 있는 곳이구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말순의 말이 이제 완전히 이해되었어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성우였습니다. 왔어? 은정이 놀라며 물었어요. 성우는 큰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응, 올게. 왜? 무슨 일이야? 이야기하고 싶어서.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일은 어떻게 됐어? 은정이 먼저 물었어요.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구했어. 작은 회사지만. 잘 됐다. 응. 다음 주부터 출근해. 축하해. 침묵이 흘렀어요. 성우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결정했어. 뭘? 서울에서 계속 살기로. 은정은 성우를 봤어요. 성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고 싶다는 거 이해해. 더 이상 강요하지 않을게. 그래서 우리 따로 살자. 은정의 가슴이 아팠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슬펐습니다. 이혼하자는 거야? 그건 당신이 결정해.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건 변함없어. 근데 함께 있으면 서로 힘들 것 같아. 당신은 여기가 좋고 나는 도시가 좋아. 서로 다른 삶을 원하잖아.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끝인 거야? 성우가 은정의 손을 잡았어요. 끝이 아니야. 그냥 다른 길을 가는 거지. 언제든 당신 보고 싶으면 올게. 당신도 서울 오고 싶으면 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해보자. 우리 나름대로. 은정은 눈물을 흘렸어요. 성우도 울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나도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마지막 포옹처럼. 성우가 먼저 몸을 떼었습니다. 나갈게. 벌써? 응. 더 있으면 못 갈 것 같아. 성우는 일어섰어요. 은정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건강 챙겨. 당신도. 성우가 마당을 한번 둘러봤어요. 장독들, 텃밭, 우물을 바라봤습니다. 좋은 집이야. 잘 지켜. 응. 성우는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대문을 나서며 한번 돌아봤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은정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성우가 사라졌어요. 은정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확실해진 거예요. 마루에 다시 앉았습니다. 마당을 바라봤어요.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흩날렸어요. 어머님, 잘한 거죠? 혼잣말을 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고 다시 봄이 왔어요. 은정은 여전히 이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장독을 닦고 텃밭을 가꿨어요. 마을 사람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경로당에도 자주 나갔어요.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성이 집을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민속학을 연구하는 학생인데요. 안녕하세요. 한말순 어르신의 기록에 대해 논문을 쓰고 싶어서요.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물론이죠. 은정은 학생을 맞이했어요. 차를 내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이 기록을 발견하셨어요? 우연히요. 비가 온 뒤에 땅이 꺼져서 알게 됐어요. 신기하네요. 마치 어르신이 찾으라고 한 것 같아요. 은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저를 선택하신 거죠. 인터뷰가 끝나고 학생이 돌아갔어요. 은정은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장독 앞에 섰어요. 하나하나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님, 저 잘하고 있죠? 이 집 잘 지키고 있죠? 바람이 불었어요. 장독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은정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신은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삶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순의 뜻을 이었고 마을의 역사를 지켰어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자리는 지키는 사람이 있는 곳이구나. 다시 한번 중얼거렸어요.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완전히 알았습니다. 자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곳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 의지, 그리고 사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은정은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날 저녁 은정은 마당에 앉아 노을을 봤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우였어요. 여보, 잘 지내? 응, 잘 지내. 오늘 마을 축제 있다며? 즐거워? 응, 재밌었어. 당신은? 나도 잘 지내. 회사 일이 바쁘긴 한데 괜찮아. 다행이다.
다음 달에 갈게. 괜찮지? 응. 와. 고마워. 사랑해. 나도. 전화를 끊고 은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두 사람은 헤어졌지만 끝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지만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별이 떴습니다. 은정은 마당에 누워 별을 봤어요. 평화로웠습니다. 행복했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이 집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별이 반짝였어요. 말순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서은정은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삶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